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적극 대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일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인 통행 차단과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식자재와 의료품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도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처한 인도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어제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간의 면담을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 인원들이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 인원의 방북을 북한 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 측의 면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서면 문건 접수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 측 근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개성공단 상황을 장기적으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오늘 4월 25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북한 당국은 내일 4월 26일 오전까지 우리의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조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회수 자제 및 확대 지도,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의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2주가 넘어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주요 지원 대책으로 우선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지원과 보증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 중소기업청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며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 지원 수단도 관계부처 간 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내 46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타협해 그때그때 넘어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며 벼랑 끝 협박에 뭔가를 내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문제는 하루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식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2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경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제1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경제건설,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과 전국 경공업대회의 과업 관철, 그리고 올해 1분기 인민경제발전계획 평가 및 2분기 인민경제발전계획 대책 등이 토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내각이 경제, 민생을 책임지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23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KBS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 제작진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힘내요 미스터 김은 탈북민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점을 일깨우면서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보다 따뜻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드라마 주인공과 제작진의 인터뷰 등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입니다. 지난 3월 통일기반조성과와 함께 정보관리과가 신설됐습니다. 어떤 경위로 신설됐고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업무 내용에 대해 정세분석국 정보관리과의 김태정 주무관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정보관리과가 신설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3월 23일 정세분석국 내에 정보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정세분석국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 이렇게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과에서는 북한 정세를 분석함과 동시에 북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세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정보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네, 기존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해 왔지만은요, 이 정보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 내용이나 업무가 보다 더 집중적이고 또 세분화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또 관리가 되나요? 네, 우선 정보관리과에서는 주로 3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의 각종 언론 매체,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수집한 북한 정보와 자료를 통일부 내외에 전파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세 분석과 상황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반디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이로써 북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번째로 반디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반디스가 뭐죠? 네, 반디스는 Best and Advanced North Korea Digital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서 북한 정보 통합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북한 정보 통합 시스템은 수집한 북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반디스를 통해 관리하는 일을 바로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한 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정보관리과 내에는 정보상황실, 북한공개정보센터, 탈북자 대상 심층정보 수집 사업 등을 통해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각종 정보를 축적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보관리과 내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앞서 말씀하신 정보 상황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보상황실은 북한 정보 수집의 심장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보상황실에서는 북한 방송, 북한 라디오 등 북한 관련 각종 매체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표하는 보도, 담화, 논평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통일부 내외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북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상황실이 통일부의 중추적인 곳이군요. 그럼 그 공개정보센터,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북한 공개정보센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공개 정보를 북한 공개정보센터에서 수집, 번역,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데요. 이러한 북한 사회에 대한 양질의 정보, 가공되지 않은 그런 공개 정보를 확보하여 정세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통일부에서는 작년 2월에 분석국 내에 북한 공개정보센터를 신설했는데요.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주변 사강에 북한 관련 공개 정보를 수집, 번역하고 있고 이로써 정세 분석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은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정보를 수집하는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로부터의 정보 획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다른 형태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가 있나요? 공식, 비공식적인 물적 매체를 이용하는 외에 북한 이탈 주민으로부터 생생한 북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이 중요한데요. 최근 탈북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조금 더 최근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 그분들을 통한 정보 수집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북한 정보를 이 반디스를 통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렇게 각종 경로를 통해 수집한 북한 자료, 북한 인물, 북한 산업 인문 지리 정보 등 북한 관련 각종 정보를 반디스라는 시스템에 집약하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정세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올해에는 분해 직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북한에 대한 이모 정보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앞으로 정보관리과의 역할과 방향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 미래의 동반자인 북한을 보다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관리과는 북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모으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공급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 내 각 부처 간 그리고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소통을 강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정보관리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포부와 기대 이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에 작년 8월에 처음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정보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보관리과에서 생생한 북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북한 상황을 지켜보고 알려주시는 북한 정보상황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서울청사에 처음 둥지를 튼 북한 공개정보센터 등 유능하고 성실한 분들이 모인 저희 정보관리과가 통일의 나팔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몹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정 주무관께서 이 통일의 나팔수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나팔 부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겠지요. 열심히 정교하게 수집 분석된 북한 관련 정보를 통해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이 남북 간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태정 주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19일 일본 대사와 만나 대북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김남식 차관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제작진에 통일부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배쇼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KBS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 제작진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은 19세 탈북 청년 리철룡을 포함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이들이 드라마 주인공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족극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탈북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저녁 1일극 힘내요 미스터 김의 기획을 맡은 책임 프로듀서 문보현입니다. 제가 저녁 1일극의 책임 프로듀서로서 처음 기획을 할 때 KBS 저녁 1일극은 그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현실감 있는 얘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2만 5천 명이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이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하고 어떻게 공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어떤 작은 장을 마련해 보고자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힘내요 미스터 김에서 탈북민 리철룡 역할 맡은 연준석입니다. 역할 확정됐을 때는 되기 전엔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빨리 다큐멘터리 채널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급하게 준비했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기초를 많이 다져야 될 것 같아서 기본 지식부터 쌓으려고 많이 알아봤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탈북민 역할을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느꼈는데요. 더 앞으로도 더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도 더 가지고 주위 사람들부터 이렇게 열심히 알려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고 생각을 할 테니까 더 열심히 사시고. 안녕하세요. 힘내요 미스터 김 김태평 역을 맡아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김동환입니다. 탈북민 분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니까 그 들어오셨을 때의 그 강했던 의지만큼 한국에서도 잘 버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본인 혼자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들어오셨을 때 의지만큼 굳건하게 잘 견뎌내셔서 대한민국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내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탈북민은 우리 사회의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잘 적응하시기를 바라는 어떤 작은 소망도 이 프로그램에 담겨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만들었는데요. 탈북민들이 저희 프로를 보고 작은 위로라도 느끼셨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큰 용기를 내서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쉽지 않은 삶이실 겁니다. 어떤 낯설고 또 고향에 또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처음 용기를 냈던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주시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분들을 어떤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서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장들이 계속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2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윤희연장 이영아입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24일 창립 7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핵위험 시대, 지속가능한 평화의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 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함께 다져나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축사에 이어 진행된 학술회의는 제1회의 지구적 핵 확산과 분쟁 양상의 변화, 제2회의 동북아 각국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희연장 이영아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오늘은 상생기자단에 2명의 여기자가 출동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직접 북한자료센터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박지혜, 조아혜 기자의 북한자료센터 탐방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의 박지혜, 조아혜 기자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조 기자님? 네, 저희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녀왔는데요. 북한 자료센터입니다. 북한 자료센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시청자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죠? 네, OX 퀴즈인데요. 북한 자료센터에는 베를린 장벽이 있다, 없다. 정답은 저희 상생기자 통일톡톡을 끝까지 잘 보신다면 맞힐 수 있다는 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북한 자료센터로 고고싱! 북한 자료센터에 가기 전 잠시 거리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북한 자료센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생각보다 북한 자료센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이 어려워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이런 개성공단에 대한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북한에 마트 같은 데도 있어요? 대체 북한 자료센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저희가 서 있는 이곳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북한 자료센터는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와 국내외 통일 관련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일 북한 전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북한 자료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북한 자료센터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이용 방법이 같은데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을 출입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급받은 이용증으로 북한 자료센터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자료센터에는 약 10만 권의 북한 통일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서적, 간행물뿐만 아니라 3,000여 편의 영상물이 있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북한에서 발행된 전기 간행물부터 문학서적, 백과사전, 교과서 등의 도서와 DVD, 비디오, 마이크로필름, 레코드 테이프 등의 시청각 자료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직접 열람하는 것은 물론 일반 자료에 한해서는 복사와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저처럼 보고 싶은 책을 찾으셨다면 책과 이용증을 제시하면 끝! 이렇게 빨간 라벨의 도장이나 특수라고 찍혀져 있는 자료들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가 있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천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열람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 오시면 이처럼 1인용 TV로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을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북한 영화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북한 자료센터에 오시면 정기 상영과 수시 상영을 통해 북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세미나실에서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것도 걱정 마세요.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의 시청각실을 대실하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까는 분을 좋아했습니다. 북한 자료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 바로 북한 실상 설명회인데요.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과의 대화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0여 명의 단체 신청을 통해 이곳 세미나실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외부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직접 출강을 가기도 한답니다. 이 많은 자료들은 다 어디서 왔는지, 또 북한자료센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북한자료센터 센터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북한 자료센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1989년 5월 22일 날 만들어졌고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1988년도에 그 77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북방 정책을 수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77 선언 안에 그 북한을 비롯한 이제 사회주의권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공개하는, 또 북한 자료를 공개하는 그런 이제 북한 자료 공개 정책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그 김대중 정부의 이제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북한 자료의 공개 및 공급 확대였는데, 그 정책을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자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대부분의 자료는 이제 북한의 조선 출판물 수출입자를 통해서 그 해외에 나와요.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 그 지사 비슷하게 설립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자료들을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입수하는데요. 북한 자료 그 수입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료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실상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북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지원을 하는 거죠. 북한 자료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남북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북한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북한 자료센터에 오시면 북한에 관한 모든 분야의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북한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영감, 북한의 각종 자료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DB화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또 북한 관련 어떤 실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직접 체험하시고 깊이 있게 연구하시면 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한 자료센터는 북한과 통일에 관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올바르고 건전한 통일 간 확립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스튜디오로 꾹! 저는 북한 자료센터의 책과 영상들을 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고엘 기자님은 어땠나요? 네, 저 또한 처음엔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직접 가서 자료들을 보니 북한 사람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자, 저희 상생 기자 통일 톡톡 이제 끝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내드린 문제의 답을 찾으셨나요? 북한 자료센터에 베를린 장벽이 있다 없다였죠? 정답은? 있다입니다. 우리의 휴전선도 사라져서 이 베를린 장벽의 위에처럼 다른 나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간절히 바란다면 이루어지겠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상생 기자단이 여러분들께 희망찬 통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생 기자단의 박지혜, 조아의 기자였습니다. 뿅!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주말이면 꽃구경 가는 사람들의 행렬로 도로가 가득 메워지지만 북으로 향하는 도로는 아직도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다리는 봄이 오겠지요. 남북의 봄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끝으로 가상의 통일 1주년을 맞이해 고등학생들이 통일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통일된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통일교육원 영상,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통일 1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하게 기획된 프로그램 통일기념 창업 위대한 벤처.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또 오늘 밤 CEO로 새롭게 탄생할 주인공은 누구일까? 남과 북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이 대회를 이끌어갈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통일한국 최고의 명 MC 김현욱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기념 창업 위대한 벤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지난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후 수많은 통일 관련 사업에 대한 창업 아이템들이 쏟아지는 만큼 여기에 투자하려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 고등학생들의 통일 관련 창업 아이템을 공개하고 벤처 사업가로서의 꿈을 키워주는 통일기념 창업 위대한 벤처. 자, 우승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해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연 그 영광의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지금 3명의 도전자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예선을 거쳐 드디어 마지막 결승에 진출한 도전자들. 과연 어떤 학생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통일 1주년 기념. 통일 한국의 가장 적합한 벤처 아이템을 찾기 위한 숨막히는 서바이벌. 전국 3,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뚫고 3명의 도전자가 선발됐는데 통일 한국의 새 희망, 통일기념, 창업 위대한 벤처. 첫 번째 참가자는 금강산 둘레길 개발 방안을 주제로 한 새시로드팀 대표 장문구. 1등은 우리 거! 강도 화이팅! 두 번째 참가자는 통일 한국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핑크빛 아이템 통일 남과여 대표 김은아. 김은아 화이팅! 마지막 참가자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인적 자원을 결합한 신한류 애니메이션 이야기 그림팀의 대표 박지훈. 박지훈 파이팅! 아직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기 투표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최종 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채널 고정. 네, 정말 실력이 쟁쟁한 세 후보가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승은 과연 누가 차지할지 전국의 시선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오늘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북통일벤처연구소 한지웅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일기업후원회 박홍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한고등학교 전승환 교감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자, 세 분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텐데요. 특별히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이윤이 안 남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망하더라고요. 네. 창업이란 건 중요합니다만 창업을 하고 나서 그 기업이 살아야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현실성 있는 그런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 그러면 오늘 점수는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심사위원단 점수가 40% 반영이 되고요. 전화투표 50%, 인터넷 사전투표 10% 접수를 합산해서 우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선 인터넷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은 과연 누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그림 39%, 통일남과여 32%, 헬시로드 29% 순이네요. 자, 예상대로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사전 투표 결과 1위는 이야기 그림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기쁜 표정을 지었는데 일단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기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예. 자, 일단은, 본인이 아주 유리한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나머지 두 학생도, 굉장히 본인의 실력을 10분 발휘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해 봅니다. 자, 오늘 발표는요, 참가번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위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수 차가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할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전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발표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둘레길 개발 프로젝트 헬시로드 강문구 학생 나와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옆으로 와주시고.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헬시로드 팀의 강문구입니다. 네. 세 학생 중에서 첫 번째 발표자예요. 가장 떨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금 떨리지만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상금이 얼마인지는 알죠? 예. 1,000만 원입니다. 네. 만약에 우승해가지고 1,000만 원의 상금이 생긴다면 뭘 할 생각입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네네. 저희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네. 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과 상의해서 네. 제일 많은 부분은 내가 갖겠다. 네. 예. 사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 예,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잘 알겠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은 딱 3분입니다. 3분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 아이디어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각 과정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통일 한국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샵 9090으로 누르시고 1번 강문구 혹은 헬시로드라고 문자 투표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통일 대한민국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가 서울과 부산, 일본을 연결하는 노선과 연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로, 해상, 항공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반도는 최고의 관광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열차 운행 재개를 앞두고 인터넷 사전 예약 매매 티켓이 매매 1분 만에 매진되면서 통일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광에 가까운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에 저희 금강산 둘레길 개발 헬시로드 팀은 금강산 일대 개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디어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금강산 둘레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전체 코스는 금강산을 넘어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길로 크게 3박 4일간 산속에서 먹고 자고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는 정글의 법칙 코스. 금강산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체를 찾아 떠나 생태학적인 가치를 찾아 떠나는 생태탐험 코스. 온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올레길 코스와 금강산을 넘어 백두대간으로 가는 산악 코스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금강산이 개발될 경우 더불어 중요한 것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비롯한 관광시설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크고 화려한 호텔이 아닌 통일한국만의 특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머물렀던 호텔이나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지하 벙커를 활용한 호텔 등 새롭게 건물을 짓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분단 국가의 아픔을 함께할 수도 있고 금강산의 환상적인 별빛과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새 둥지 모양으로 만든 호텔이나 천장을 투명한 유리로 만든 이글루 호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천연자원을 활용한 테마상품군 개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 온천수를 활용한 스파 및 워터파크 체험입니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금강산 온천수를 활용함으로써 관광과 휴식, 체험과 힐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은 북한의 대표 음식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3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강문구 학생, 본인의 의견을 다 얘기하지 못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까? 어때요? 네, 네.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네. 중간에 말이 살짝 늘어지면서 시간이 약 15초 정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15초 정도 부족했다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빨리 하고 중간 부분, 이음새 이런 부분만 좀 다듬었더라면 시간이 딱 맞았거나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심사평을 해주시죠. 예. 아이템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보다 둘레길 코스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개발을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반대로 저는 이색 호텔이나 온천수를 활용한 워터파크 등 추가 아이템들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직접 체험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멋졌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면 세계 제1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교원생님? 예, 현재 그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그 통일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강문구 학생은 정작 본인의 발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세 분 심사위원단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심사평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실제 점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점수 보여주세요. 네, 90, 95, 85 이렇게 해서 총점 270점. 꽤 높은 점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평균 90점이기 때문에 수예요, 수. 예, 세 분 다 수를 주신 셈인데. 자,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네네. 그동안 함께 수고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요. 예. 자, 현재 기차, 선박, 항공을 기반으로 무역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이 관광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 헬시로드 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음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로 오십시오. 예.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통일 대한민국의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해줄 예비 벤처 사업가 통일 남가여의 김은아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예요. 네. 저도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아. 예.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쪽과 북쪽 간의 오랜 그 어떤 그 단절로 인해서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번에 북쪽에 있는 분을 저의 아내로 좀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관심 갖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반세기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 사이에는 많은 장벽들이 생겼는데요. 그로 인해 통일이 되면 남북 간에 선남선녀들이 결혼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 예상됐지만, 첫째,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둘째, 서로 몰랐던 문화 차이나 언어, 생활습관 차이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개념의 맞선 프로그램을 벤처 아이템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신개념의 맞선 웨딩 캠프입니다. 남과 북의 각각 7명씩의 남녀가 정해진 장소에서 3박 4일간 공동생활을 마친 후 이상형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캠프 기간 동안 남과 북 양측의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하는 이성과 팀을 이뤄 게임이나 미션을 진행하고 서로 다양한 이성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커플이 되면 좋겠지만 커플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의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미팅 관광 열차입니다. 열차는 평양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초고속 급행 열차로 부산역을 포함 남북 총 7개의 대도시에 정차합니다. 출발에 앞서 남자 신청자 6명은 미리 지정된 좌석에 앉아있고 6명의 여성 참가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첫 번째 상대를 선택해 열차 출발과 함께 첫 파트너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매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옆칸으로 이동하며 파트너를 체인지하게 되는데요. 각 칸에서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션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미션을 실패할 경우 파트너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산역에 도착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본 아이템은 최근 예능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이 되며 참가자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있는 통일 한국인들에게도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될 텐데요. 본 사업 아이템의 수익 모델로는 우선 회원 가입비가 있고요. 프로그램 참가 시 별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될 경우 남북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관련 업체의 협찬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가 되고요. 또 회원 유치에 대해서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만남을 목적으로 하거나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참가자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각 단체나 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분을 정말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예. 앞서 했던 강문구 학생은 3분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차게 3분을 정확하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용을 했는데, 구체적인 수익 모델까지 예를 들어주면서 준비한 통일 남과 여. 정말 잘 봤습니다.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자,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예. 통일 이후에도 결혼과 출산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남북이 서로의 문화생활적인 차이, 그런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결혼에 앞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혼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통일 전 세계에서 가장 노화 속도가 빠른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노령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예. 교 선생님?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남북 문화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꼭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올라온 아이템이라서 그런지 세 분의 반응이 이번에도 뜨거웠습니다. 세 분의 심사평만 봐서는 앞서 했던 강문구 학생과의 차별점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점수도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더 높게 나올지 더 낮게 나올지 한번 기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공개합니다. 네, 80, 85, 90 총점 255점이네요. 네, 앞서 했던 우리 강문구 학생보다 조금 낮은 점수예요. 예,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꼭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뿌잉뿌잉. 네, 그래요. 제일 마지막 너무 귀여웠습니다. 예, 잘해 주시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또 새 학생 중에서 유일한 여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위대한 벤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주머니 돈을 투자하신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참가자반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문자 투표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원하는 아이템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가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문화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야기 그림팀 박준입니다. 예. 포즈가 기가 막히네요. 예. 중간중간에 그 포즈가 사람 애간장을 태우네요. 살아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일단은 새 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북쪽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이번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됐습니까? 사실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네네. 저희 애니메이션 학과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 모두 통일 조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특이한 부분을 좀 발견했어요. 예. 일단 두 학생이 화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세련된 포즈까지 취해줬는데 지금 그 북쪽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북쪽 사투리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이유가 통일이 되면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떻게 돼가지고 번창을 해서 번창을 해서 예.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예. 우연히 기회가 찾게 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남쪽에서 원래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번창이 돼서 북쪽까지 확장하게 되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가지고 전학을 가게 된 케이스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씩씩한 학생이고 뭔가 좀 잘할 것 같은 끼도 많아 보이는 학생인데 준비가 되셨죠? 예. 자, 마지막 팀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실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세 번째 팀 출발합니다. 통일이 된 지 벌써 1년. 그런데 현재 북쪽은 인건비가 낮아 남북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야기 그림, 즉 애니메이션은 안으로는 이러한 남북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사업은 이미 통일 전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은 분야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뽀로로입니다. 남측의 IT 기술력과 북측의 인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뽀로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소득과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는데요. 이런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저희 이야기 그림팀은
평양문화예술고등학교의 애니메이션 학생들과 같이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몰두해 현재 완성 단계에 도달했는데요. 그 주인공을 지금 공개합니다. 꼬마 마술사 반죽입니다. 반죽이가 태어난 곳은 태고적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세계 최대의 청정지역 DMZ입니다. DMZ의 수많은 나무 중에 나무 두 그루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신기한 나무인 열리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마술사 부부는 그곳에서 마술을 통해 꼬마 마술사 반죽이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꼬마 마술사 반죽이는 아직까지 자신이 마술사라는 것을 모르는 꼬마 마술사인데요. 아직 능력 조절을 잘 못해서 때론 크고 작은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마는 항상 웃는 밝은 여자아이입니다. 반죽이는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된 통일 한국을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이라는 소재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혼합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겨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토리 개발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각 나라별로 맞는 스토리라인도 요청 시 별도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통일 한국의 세계적인 관심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마케팅 능력이 더해진다면 통일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반드시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애니메이션 합작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이었는데요. 자,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전 세계 우수 애니메이션들이 우리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속은 캐릭터 개발 국가의 몫이었던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반죽이를 통해서 통일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제적 사회의 인지도도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벌써 캐릭터 작업까지 마친 걸 보니까 준비를 참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캐릭터에 조금 더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면은 이 통일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고등학생의 그 벤처 아이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그 구체적인 아이템에 저도 놀랐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하나로 뭉쳐주는 꼬마 마술가라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말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세 분께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조금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그림팀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야기 그림팀의 점수 궁금하시죠? 마지막 팀이거든요. 자, 이 팀이 몇 점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향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그림팀의 점수 보여주세요. 네, 90, 85, 85. 자, 이렇게 총점 260점. 축하합니다. 예. 세 팀 중에서 일단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입니다. 네. 예. 잘해 주시죠. 예.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막상막하로 세 팀의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세 팀 다 수고했고요. 자, 일단 발표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새 아이템 중에 어느 학생의 아이템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새 아이템 중에 어떤 아이템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이 장면들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하이라이트를 보시는 동안 문자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시로드 팀 강문구. 첫 번째 제안은 금강산 둘레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통일 한국만의 특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천연자원을 활용한 테마상품군 개발입니다. 통일 남과여 김은아.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신개념의 맞선 웨딩 캠프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미팅 관광 열차입니다.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참가자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 그림팀의 박지훈. 꼬마마술사 반죽입니다. 통일 한국을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각 나라별로 맞는 스토리라인도 요청 시 별도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발표를 해준 새 학생이 제 옆에 서 있습니다.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위는요, 통일 남과여 김은하 학생! 축하합니다. 예. 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할게요.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해준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두 팀이 남아있고요. 앞서 했던 인터넷 사전 투표에서는 이야기 그림팀이 10% 앞서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로는 우리 헬시로드가 10점을 앞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투표 결과가 우승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까요? 과연 헬시로드냐 아니면 이야기 그림팀이냐? 이야기 그림팀이냐 아니면 헬시로드 팀이냐? 그 결과! 네, 축하합니다. 오늘 우승의 영광은 이야기 그림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 네, 아우. 자, 일단 소감 한마디를 해야겠죠? 네. 우리 반죽이 꼭 세계 제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남북 통일 1주년 기념으로 함께했습니다. 창업 위대한 벤처. 오늘 우승한 이야기 그림팀에게는 1,000만 원의 우승 상금과 함께 해외여행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승팀이 이야기 그림팀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